안녕하세요. 브라이언 TV 블록체인 뉴스입니다. 금일은 홍콩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소매 12DC 연구 공유, 소라미스, 아세안의 두 번째 12DC 프로젝트에서 라오스와 협력에 관한 내용, IMF 암호화폐가 시스템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뉴스에 따르면 오늘 홍콩 통화청은 소매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또는 RCBDC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CBDC에 대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접근 방식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CBDC 연구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은 E-HKD 연구가 탐색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안전, 효율성 및 개방성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설계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공개 협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HKMS의 CEO인 에디 와이유이는 이 연구에서 얻은 지식은 다른 CBDC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과 함께 E-HKD의 기술 설계에 대한 추가 고려 및 숙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피드백과 제안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은행과 전자화폐 발행인을 정직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 문서는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중개자에게 CBDC를 발행하는 도매 블록체인 계층에만 관여하는 이계층 CBDC 시스템을 탐구합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은 RCBDC와 CBDC가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지원하는 소매 거래에 사용됩니다. 이 중개 CBDC 접근 방식은 중개자가 지불을 처리하지만 중앙은행에는 모든 로그가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다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중간 모델과 두 블록체인을 동기화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CBDC를 발행하는 도매 블록체인과 중앙은행이 관여하지 않는 소매 블록체인입니다. 이론적으로 중개자는 소매 체인에서 중앙은행에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CBDC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중 지출 문제입니다. 부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모든 결제 내역이 없으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등 금융중개기관이 부실화되면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소매 블록체인이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간단한 접근 방식은 두 개의 로그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로그는 중개자에게 발행된 모든 도매 CBDC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매 체인의 모든 관련 초기 트랜잭션에 대한 것입니다. 두 개의 로그를 집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 소매 CBDC 거래가 실패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소매 블록체인의 초기 발행이 합법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CBDC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로그가 투명하다면 단일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돈을 쓴 곳을 볼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제쳐두고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또는 DLT는 두 가지 모델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이고 다른 하나는 계정 기반입니다. 이는 CBDC가 토큰 기반인지 계정 기반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 내가 2달러 토큰을 가지고 있고 50센트를 사용하면 받는 사람은 내 2달러 토큰을 추적하는 새 50센트 토큰을 받고 나는 새 1.50달러 토큰을 받습니다. 원래 토큰은 사용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이 BITCOIN과 R3의 R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1.50은 2.00에서 변경된 것이며 동일한 공개 키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안은 ERM 및 ERR과 같은 계정 기반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지갑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한은 UTXO 모델을 사용하고 소비자가 트랜잭션의 임의의 공개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로 인해 누가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지 추적하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나 은행은 공개 키 연결이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로그를 읽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에게 새로운 코인을 쉽게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논문이 이더리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UTXO 모델에 초점을 맞춘 것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로젝트 컨설턴트가 ERM 개발 회사 CONSENSYS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RM-CBDCRE일 것입니다. 금일 일본 블록체인 회사인 RM는 라오스 중앙은행인 뱅크 OFELAOR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휴를 마크 비에로시 KCHAREN 디지털 통화 솔루션을 위한 남동아시아 시장의 RM의 두 번째 진출, 최초의 존재 캄보디아, 시작 의바콩의 2020년 10월 결제 시스템을 낮은 수준의 재정적 포용은 라오스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전염병에 의해 특히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기간 동안 지역은 현금 구호 유인물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종이책 형태로 존재하는 구식 문서 방법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지불 시스템은 원조의 분배를 추적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 정부가 빈곤 수준이 더 높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CBDC는 소액 소매 거래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인구가 전자상거래 부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오스는 이미 잠재적인 CBDC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 M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2018년에 지급 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며 주로 통화 거버넌스 현대화에 중점을 둡니다. 은행 시스템을 위한 결제 청산 인프라를 구축하면 거래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영의선의 캄보디아와 작업, 박홍은 유일한 라이브 중앙은행 비에로시 KCHAIN 지불 바하마 모래 달러 제외 프로젝트이며 결과를 약속보았다. 2021년 상반기에 BAKONG는 5억 달러의 가치로 총 140만 건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영는 BAKONG 사용하고 라오스 프로젝트에서도 활용될 ERR 블록체인의 원래 개발자입니다. 한편 라오스의 CBDC 연구는 아세안 지역의 일련의 활동을 다룹니다. 지난주 부탄은 CBDC 파일럿을 위해 IE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INTHANON-R에 대한 다른 개발에서 국제결제은행은 프로젝트가 국경 간 지불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금요일 M는 암호화 자산의 자체 장을 부여한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금융 안정성 위험이 아직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해당 부문의 성장하는 시스템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M는 더 빠르고 저렴한 지불 및 기타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암호 자산의 두 가지 이점을 다루고 있으나 초점은 위험에 있습니다. 관심의 주요 영역으로는 성장하는 시가총액, 잠재적인 자신감 상실, 암호화 자산에 대한 은행 노출, 지불의 채택, 위험의 새로운 소스입니다.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2조 달러 이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은행 노출 및 지불 채택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헤지펀드의 투자 증가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가속화는 이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마찬가지로 위험을 수반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범위는 상당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행 가능성의 위험에 크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빠르게 판매되어야 하는 상업어음과 같은 담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신흥시장 위험은 것이 경제적 위험 측면에서 암호화는 주로 신흥시장 과제로 간주됩니다. 일부 신흥경제국, 특히 현지 거래소가 있는 국가에서는 거래량이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에 근접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이러한 변화는 종종 약한 중앙은행 신뢰도와 달러화에 대한 기존의 편견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암호화 자산 자체는 국제통화 사용이나 달러화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제는 이제 정책 실수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지불 시스템이 취약하고 송금이 비싸서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는 자본 유출을 가능하게 하고 에너지원에 부담을 주는 암호화폐 채굴 증가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 및 대출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 중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글로벌 표준을 채택하거나 보안법과 같은 기존 도구를 사용할 필요와 같은 정책적 함의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자본 흐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블록체인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